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2025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환경이 거의 비슷할 텐데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같은 에센셜인데도 환경이 많이 달라 보여요. 어떤 버전을 사용해도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도록 예전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CC 버전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도구 상자들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이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숨겨놨고요. 위쪽에 있던 옵션 바도 사라진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속성 창만 딸랑 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클래식으로 바꿔놓으면 숨어있던 도구들이 모두 다 보이고요. 이렇게 옵션 바 보일 거예요.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 다 나와 있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프로퍼티 창도 같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문제지를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속성 창은 닫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창들의 위치가 혹시라도 흐트러졌을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리셋을 한번 해주세요. 리셋 에센셜 혹은 리셋 에센셜 클래식.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 가능합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메뉴들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울게요.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설정할 수 있도록 쭉 나열이 되죠.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세팅할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맞춰줘야 됩니다. 출력 상태에 보이는 이 눈금자에서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겠다라고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니까 그것도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개체들을 배치할 적에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에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컬러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개체를 들어서 옮길 적에 이 개체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이 개체의 사분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좀 정확하게 맞춰주는 좋은 기능인데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개체가 위치를 옮길 때에 여기 있는 아이가 정확하게는 이만큼 있어요 라고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는데 요건 좀 귀찮으니까요. 메저먼트 레이블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컬러 테마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나는 밝게 보는 게 좋은 걸 싶으시면 테마를 밝게 바꾸시면 되겠고요. 눈부셔서 싫어라고 하는 분들은 어둡게 바꾸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세팅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줄게요.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붙이시고요.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문제 번호까지 넣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이 100이었죠. 높이가 80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면 컬러 테마가 CMYK 그리고 이펙트는 300ppi로 효과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에 이렇게 눈금자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좀 꺼내 놓으면 보기가 편하겠죠. 비교할 수 있도록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쇼 룰러. 필요한 색깔들 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색깔 뽑아 놓으면 좋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색깔들 쭉쭉쭉 뽑혀 있는데 내가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모아놓는 게 좋겠죠. 그룹을 꽁 찍으면 뉴 스와치 그룹이라고 뜹니다. 이름은 굳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하시면 그룹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색깔을 더 넣으시면 되겠죠.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뉴 스와치. 색깔 값은 C50, Y20, K30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해당하는 값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탭키를 눌러가면서 다음 넘기고 색깔 다 넣었으면 오케이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이 그럼 이렇게 파란 계열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뉴 스와치 색깔 C50 탭키 눌러서 Y20 탭키 눌러서 다음 없는 것들은 0이라고 메꿔주시면 돼요. 반복해서 넣으세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좀 이렇게 안내선 뽑아 놓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옵니다. 대략 2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다시 오른쪽에는 80 정도 되게 그리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 뽑아 놓으시면 일립스 동글라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원 만들어지죠. 정원을 원하신다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뽑아놓은 색상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같은 간격으로 축소된 원 보이시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오프셋 패스 간격을 이동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주면 안쪽으로 축소가 돼요.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는 프리뷰로 깜빡깜빡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정해주시고 이렇게 연꽃 잎 모양 똑같이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한쪽 끝단을 뾰족하게 꼬집어 줄까요? 펜도구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죠.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양쪽에 두 개만 쭉 당겨서 꽃잎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친구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다시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프리뷰로 보시면서 마이너스 값 얼마만큼 줘야 될지를 가늠하시면 되겠죠. 자,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을게요. 흩어지지 않도록 오른쪽 버튼 그룹. 스마트 가이드가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중심이 여기입니다 라고 자동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꽃잎이 8개가 빙그르르 돌아가면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로테이트 툴 이용할까요? 선택을 하시고 로테이트 툴 뿅 찍으시면 중심이 지금 이 꽃잎 자체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커다란 원의 중심으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알트 누르시고요. 커다란 원의 센터라고 이름이 뜨면 그때 클릭해서 중심 맞춰 주시면 돼요. 센터라고 하는 게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이렇게 센터가 여기구나 라고 점이 보일 거예요. 알트 클릭. 꽃잎이 8장이니까 45도 각도 프리뷰로 보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만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적용할 때 컨트롤 D 누르시면 이렇게 반복 작업이 됩니다. 다시 뷰에서 프리뷰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배경으로 써먹는 이 친구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몽땅 잡으셔서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 걸어주겠습니다. 셀렉션.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도록 할게요. 부처님의 얼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콩 점 하나만 찍으면 이런 식으로 핸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네모지게 모양들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핸들을 쭉쭉 당겨서 모양이 살짝 네모지게.
부처님의 요 위쪽에 머리 부분이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보시면 똑같은 아이가 생기죠. 이 친구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키우시고요. 순서를 뒤쪽으로 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레인지 순서를 뒤로, 맨 뒤로 보낼 건 아니고요. 한 단계씩 뒤로 갈 건데 매번마다 우클릭해서 찾으시면 좀 번거로우니까 단축키를 쓰시는 걸 권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 가로를 누르면 원하는 순서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렸군요. 뾰족하게 꼬집어주는 거 펜 툴 꾹 누르면 나오는 앵커 포인트 툴이었었죠. 뿅 찍어서 살짝 뾰족하게 해줬어요. 귀 부분은 반대로 반사시켜주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할 수 있어요. 얼굴의 정중앙이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으로 간 거 확인되시죠? 기존에 있던 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펜툴을 이용해서 눈 부분을 그리셔도 되고요. 펜으로 그리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펜슬, 연필로 이용해서 선만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어요. 색상 잘 맞추셔야 합니다. 반사를 시켜줘야 되는 게 있다면 선택하시고 반사하겠습니다. 리플렉트 누르시고 중심이 어디인지 알트 클릭 카피하시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죠. 몸통 부분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 볼까요?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둥글기는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모퉁이 이렇게 둥글기 조절 가능합니다. 팔 부분의 경우에는 요만큼 잘라주시고 손만 더 얹으시면 되겠죠. 펜을 이용해서 요만큼이라고 잘라줄 선을 그리셔도 되고요. 칼을 바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우개 도구 꾹 누르시면 나이프 툴, 칼이 보여요. 개체를 요거 자를 거거든 이라고 선택하시고 나이프 툴 들으셔서 지나가는 선을 쌍둥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하나의 어깨 부분만 살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음영이 져 있는 부분 펜툴 이용해서 선들을 이렇게 잘라줄 선들 만들어 주시고 그거대로 패스파인더에서 나누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하고 선을 이렇게 지나갈 거다라고 그려 놓도록 하죠. ESC. 그래서 잘라줄 요 아이들 이렇게 선들 뽑아놨고요. 패스파인더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주고 싶은데 패스파인더는 CS 버전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패스파인더 불러내셔야 되겠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프로퍼티 창에서 여러 개의 개체를 동시에 선택하면 이렇게 패스파인더가 항상 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잘라줄 아이들 요만큼이라고 망토와 그림자질 부분들 선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됩니다. 조각조각 분리된 거 확인되시죠? 그 중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요 안쪽에 있는 아이만 이라고 선택해서 짙은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죠? 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펜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시고 살구색으로 이렇게 팔 만들어 줬어요.
그림자 엘립스 이용해서 쭉 그림자 넣어주시고 순서를 맨 뒤로 뺍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개체들의 위치라든지 크기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 저장해라 라고 지시되어 있죠.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있을 겁니다. 파일 이름 주고 들어왔던 거, 포맷 AI인 거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이죠.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2.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죠. 100에 80 그대로 가겠습니다. CMYK의 300ppi인 거 꼭 확인해 주세요.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 보이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개체들이 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색깔들을 일괄적으로 다 뽑아 놓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릴 때마다 색깔을 뽑는 게 좋겠군요. 우선 가장 메인이 되는 친구 먼저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색상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서 뽑아 놓죠. 스와치 패널에서 뉴 그룹. 이름은 굳이 안 줘도 돼요. 그룹이 따로 만들어졌으면 뉴 스와치라고 해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위치를 좀 잡을게요.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뽑혀 나오죠. 50과 6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사이사이에 배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뽑을게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해서 렉탱글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정하시고요. 알트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줄여주시면 되겠죠. 개체들을 다 가운데에 맞춰줬어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이렇게 조붓하게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하고 쉬프트 저거하고 라고 해서 양 끝단에 있는 점만 선택했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그 일부분만 축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축소할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죠.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모서리가 둥글지 않았군요.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그림자가 따로따로 지지 않아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거리값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력 톤대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여기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만 크기를 줄일게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그때그때 봤다가 지웠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산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같은 간격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이동하시면 값을 보시면서 프리뷰로 가늠하세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불필요한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는 필요 없어 라고 선택해서 지우면 되겠죠. 산 위에 이렇게 브러쉬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선이 보이는군요. 브러쉬를 들을 거예요. 그 브러쉬에서 기본 브러쉬 쓱 하고 산 주변을 따라서 그려 주시고요. 이 브러쉬로 만든 아이는 이렇게 브러쉬 패널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콩 찍어 주시고요. 어느 그룹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세요.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서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호피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얘군요. 선의 두께값이 0.5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값도 맞춰주세요. 0.5로 바꾸겠습니다. 전등도 그려주도록 할까요? 펜툴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연필툴 이용해 볼게요. 연필, 펜슬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선에 두께값이나 색깔들 지시된 대로 맞춰주세요. 전등도 그리겠습니다. 순서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색깔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값을 1하고 콩 찍어주면 아래쪽에 물감의 색깔 넣을 수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CMYK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일립스가 안쪽에 둥글둥글하게 퍼져나가는 거네요. 그라디언트 채워줄 때에 둥글둥글 퍼져나가요 라고 선에 대해서는 색깔값 뽑아놓은 거 적용하도록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글자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하도록 하죠.
힐링 플레이스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에리얼에 볼드다까지만 되어 있네요. 글자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크기를 보시고 유추하시면 됩니다. 에리얼의 볼드, 크기는 대강 요 정도라고.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색상 값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색깔이 위아래로 이렇게 쪼개져서 적용이 됐네요. 글자 자체는 위아래로 쪼개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확장시켜주면 이제 글자가 아니라 펜으로 하나하나 그린 것처럼 패스로 인식이 돼요. 이 친구를 선택 도구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면 다른 오브젝트들이 흐리멍텅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 글자들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요거를 몽땅 선택하시고 위아래로 분리를 시켜줄 거예요.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있습니다. 쓱 지나가도록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분리가 됐으니까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아래쪽만 살짝 얇게 잡을게요. 그거에 대한 색깔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색깔 분리된 거 보이시죠?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올 거예요. 키보드에서 ESC 누르시거나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다른 아이들이 진하게 보일 겁니다. 여기도 꾸불렁거리는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 들으시고요. 요만큼 지나갈 거다 라고 쓱 문질러 주세요. 아까 썼던 브러쉬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세요.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대화창이 뜨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감 같은 느낌 수채화 물감을 찾으세요. 이 정도 느낌이죠. 이름이 워터컬러의 웨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름으로 찾는 게 더 빠르겠죠?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네요.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 이름으로 찾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워터컬러 웨트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색깔 값도 맞춰줄게요. 색상이 C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컬러를 C50 순서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한 단계씩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는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글자가 이렇게 꼬불렁하게 올라가 있는 건 타입 언어 패스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 놓을 선을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 혹은 연필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하나 그려줬고요. 그 선 위에다가 타입 툴 꾹 누르면 타입 언어 패스 보입니다. 요 선 위에다 올릴 거다 라고 클릭. 그 꼴에 대해서 에이리얼의 레귤러의 12라고 지시된 대로 맞춰주세요. 글자를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색깔 값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개체들의 배치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 안에 처음에 주고 들었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20에 80짜리로 만들게요. 파일 새로 만들어요. 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죠. 크기를 120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해서 이렇게 패턴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죠. 패턴으로 만들 친구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부터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뉴 그룹. 그룹에다가 색깔 더 추가할게요.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친구는 기준만 만들 거니까 움직이지 마라 라고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줄게요. 꽃잎 모양에 대해서 일립스 동글라미 만드시고요. 펜 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보여요. 콕 찍어서 뾰족하게 꽃잎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에서 양쪽에 두 개의 점 살짝 밑으로 내려주시면 꽃잎이 더 예쁘게 만들어지는군요.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뷰 보시면 안쪽에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작업할 수 있죠. 얘를 6개가 빙그르르 돌아가야 되는군요.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돌리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콩 찍었더니 중심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하네요. 큰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야 되니까 중심을 바꿀 때 Alt 클릭. 6개를 돌려야 되니까 각도 60도요. 프리뷰 보시면서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카피. 방금 한 거 작업 컨트롤 D 눌러서 완성을 시켜줄게요. 사이에 초록색 보이시죠? 요것도 하나 선택하셔서 로테이트 툴, Alt,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여기선 30도만 돌릴게요. 카피.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똑같이 돌리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Alt, 클릭. 60도 각도로 카피, 컨트롤 D. 그 위에다가 동글라미 얹어줄게요.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적당하게 맞춰주세요. 이제 요 전통 문양을 패턴으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겨있는 라인은 풀어주셔야 되겠죠? 오브젝트에 Unlock All 요 놈들이라고 싹 다 잡았어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턴을 만들겠다라고 패턴 Make 이름을 템플이라고 주겠습니다. 패턴에 적용된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않죠? 타일 타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 로우. 그럼 이렇게 어긋나게 육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만 얘가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으니까 간격도 조금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을 저는 19라고 되어 있는 거 간격 좀 넓히기 위해서 25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높이도 25라고 했더니 이렇게 위쪽에 높이도 멀어졌습니다. 결과물과 보시고 비슷하게 느낌을 주시면 돼요. 정확한 값은 없으니까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Done이라고 체크하고 나올게요. 연꽃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저기다가 계속 만들어줘야 되니까 연꽃을 제작해 보도록 하죠. 일립스 이용하셔서 펜 툴 꾹 누르면 맨 끝에 앵커 포인트 툴 보이시죠? 콕 집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양쪽 옆에를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 꽃잎이 예쁘게 다듬어집니다.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적용할 때 일일이 스와치에서 뽑지 않고 기존에 있던 색깔과 맞춰주겠다라고 할 때는 스포일 툴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랑 같아요 라고.
반쪽을 그렸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점은 이렇게 거울을 세워놨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카피. 이렇게 해서 한 송이 만들어진 친구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카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드실 때 그리면서 모서리의 굵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서 적당한 둥글기 조절하시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위젯 있습니다. 코너 위젯을 이 친구만 일하고 쉬프트 저 친구만 일하고 따로 선택하셔서 조절 가능하고요. 요거는 CC 버전에서 추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사각형 따로 만드시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 따로 만들어서 조합을 하셔야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문양 들어가 있는 거 카드 모양 바깥으로 빠져나간 아이들 보이시죠? 그런 친구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맨 앞으로 갖고 오고요. 그러면 요 살구색의 카드 모양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기죠. 완전 색깔 다른 걸로 넣어 볼게요. 요걸 뚜껑처럼 이렇게 같은 위치에가 닫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친구만큼 삐져나간 친구들 같이 쉬프트 눌러서 얘랑 선택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원을 축소시킬게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 출력 형태를 보시고 프리뷰로 확인을 하세요. 선의 색깔, 선의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죠. 요 점선이라는 말은 없지만 보기에도 딱 점선이니까요. 점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쇼 옵션이라고 불러내시면 점선으로 만들 거다라고 대시드 체크할 수 있어요. 점선으로 만들고 보니 선이 너무 멀리 듬성듬성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선을 얼마나 그어줄 건지 얼마나 뜰 건지를 숫자 값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12는 일단 너무 길죠. 숫자를 그거보다 짧게 5 정도로 갈게요. 간격이 좀 멀게 느껴지죠. 간격이 조금 더 조붓조붓할 수 있도록 간격, 갭에 대해서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요것도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값은 바꿔보시면 됩니다. 선이 요만큼이 지금 지워져 있죠? 선을 선택하시고 패스를 지우는 지우개가 따로 있어요. 연필 도구를 꾹 누르시면 패스 이레이저가 보입니다. 패스선을 쓱 하고 문질러 주시면 선만 이렇게 지워져요. 요 연꽃은 그룹으로 꼭 묶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같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들은 락을 걸어줄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선택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림자가 진 것처럼 이렇게 회색에 대해서는 오퍼시티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검정색인데 오퍼시티 들어있어서 회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에 대해서 값을 오퍼시티를 60%라고 하면 반투명하게 비치는 거 보이시죠?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누를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글씨 쓸게요. 글꼴 맞추셔야 합니다. 에리얼의 볼드 11. 오른쪽에는 족자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점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 만들어 주도록 하죠. 펜툴 꾹 누르셔서 애드 앵커 포인트 이쯤에다가요 라고 위치 찍을 거예요. 여기다가도요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래쪽만 쓱 하고 왼쪽으로 빼도록 하죠.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펜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보이시죠? 곡선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화살표로 들어가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값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물감 들어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맞추세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은 이렇게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앵글 값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라디언트 툴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각도를 90도입니다 라고 하면 위쪽이 짙은 색깔이네요. 마이너스 90도 라고 하면 아래쪽이 짙은 색깔이에요. 결과물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 값에 대해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점선 모양인 건 여러분들께서 각자 찾으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스트로크의 옵션 열려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대쉬입니다 라고 하면 점선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점선이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고요. 길게 쭉 뻗어 있어요. 짧게 갑니다. 짧게 갔다가 다시 길게 이런 식으로 선의 길이 그리고 갭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길게 갔다가 짧게 쉬었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길게 쉬었다가 반복되는 거 하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긴 것부터 다음 긴 거 나올 때까지요. 그럼 여기에서 긴 거를 한 6 정도로 가볼까요? 짧게 이만큼 떨어질 거고요. 그 절반만큼 3만큼 갔다가 길게 떨어질 거예요. 6. 다시 짧게 갈 거니까 2. 여기에서 또 길게 떨어질까 6. 요거는 값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긴 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짧게 할 건지 중간 걸로 할 건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 2, 3, 6, 2, 6이라고 값을 넣어 볼게요. 길게 가는 걸 6으로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짧게 사이를 비는 거 이만큼 비도록 그럼 짧게 쉬죠. 중간만큼 선을
그리겠다. 대쉬에서 다시 3만큼 갈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멀리 쉴 겁니다. 6. 짧게 선 그어주는 것도 필요했네요. 2. 다시 멀리 뛸 거예요. 6. 이런 식으로 해서 선들을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은 가지고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숫자 값을 바꿔가면서 조절을 해보세요. 오브젝트를 이 안쪽에 있는 것,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같은 간격으로 줄일 거다. 1 정도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1 정도로. 요 정도 떨어진 걸로 만들게요. 오케이. 선은 필요 없고요. 색깔에 대해서 살구색. 여기서 요만큼 그리고 요 아래 요만큼 잘라버리도록 하죠. 잘라주는 기준이 되는 선 선택하시고요. 잘라줄 사각형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눌 겁니다. 디바이드. 불필요한 거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지울게요.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패턴으로 씌울 친구를 붙여 넣을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가 붙여 넣는 건데 같은 위치에다가 그 앞에 붙일 때는 컨트롤 F라고 하면 완전 똑같은 위치에 바로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거는 선택하셔서 아까 저희 패턴으로 등록했던 거 스와치 패널에 있습니다. 템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커다랗게 들어와 있어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패턴만 크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옵션들을 다 꺼주도록 하죠.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면서 가늠을 해주세요. 이 정도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래쪽에 요거는 전체가 살구색이네요. 얘를 하나로 패스파인더 합쳐버릴게요. 색깔을 살구색.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세로로 글씨를 써야 되니까 버티컬 타입 고를게요. 클릭해서 소원 성취.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Save,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